은호야, 내가 죽으면 내 심장 지역이 형에게 줘도 될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호는 한우진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한우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건 한우진이 사라지기 불과 사흘 전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슨 이상한 소리야라며 웃어넘겼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 달이 지나 편지를 받아든 순간 지은호는 그날 밤 한우진의 표정이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지혁이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 밤부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끝내 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은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요. 심전도 소리가 규칙을 잃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분명했고 그 말은 자비가 없었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 그리고 심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은 이지혁의 삶을 단번에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지 못할지도 모를 시간이 선명하게 갈라졌거든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 같았고 드라마 속 장치처럼 느껴졌었는데요. 막상 자신의 이름 옆에 붙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끝인가?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끝나는 건가 하고요. 그 질문 끝에 늘 같은 이름이 남았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몇 번이나 오가며 이지혁의 병실 문 앞에 섰다가 물러났습니다.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았고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지은호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자 괜히 태어난 척했는데요. 그 태어남이 오히려 더 아파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더라고요.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마음만큼은 꼭 전해야겠다고요. 그래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은이라는 말 뒤에 이어진 고백은 담백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오래 품어왔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마음이었죠.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거절이 아니었고 이지혁은 그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조금씩 깊어졌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간호를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 검사 결과, 작은 통증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지혁이 조금 더 오래 살아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적처럼 공여자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지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통증은 잦아졌고 의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지은호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지혁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새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지은호는 의사를 붙잡고 매달리듯 말했는데요. 저랑 혈액형 맞는지 검사해 주세요. 제가 심장 일부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의사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심장은 부분 기증이 될 수 없다고,
그런 방법은 없다고요. 하지만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사랑은 논리를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우진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지은호의 절박한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공여자가 되어주겠다고 나섰던 지은호의 모습이었죠. 그때 한우진은 살고 싶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하지 못했는데 지은호는 아무 조건 없이 간을 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간 이식 덕분에 한우진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이후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간 이식 후유증, 면역 문제, 약물 부작용이 겹치면서 몸은 늘 불안정했는데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우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지혁에게도요. 한우진은 그날 밤 혼자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는데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요.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산다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 분명했습니다. 지은호가 살고 싶은 사람, 지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 한우진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다시 검사를 요청했고 자신의 몸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적합성 검사까지 받았는데요.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던 조건을 기적처럼 충족한 겁니다. 한우진은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담담함이 먼저였고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우진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지혁에게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지혁이 알게 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자신의 몸을 내어준 지은호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절대 제 이름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다짐이었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 사이 이지혁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정지 위험이 현실이 되었고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병실에서 이지혁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도 애써 웃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나한테 할 말 다 한다고. 이지혁은 힘겹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그는 살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지은호와 함께하는 내일을 상상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심장이식 수술이 결정됩니다. 공여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내어준 것인지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이지혁이 살아만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길고 위태로웠습니다. 여러 번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술은 성공했고 이지혁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은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기적을 믿게 된 눈물이었죠. 반면 한우진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한우진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 역시 지은호였는데요.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안심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우진이 사라진 다음 날 병원 복도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호는 이지혁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러 병실에 들어섰는데요. 이지혁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고 의학적으로는 기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지혁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지은호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자 이지혁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살아났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이지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꽉 쥐어줄 뿐이었는데요. 사실 지은호 역시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난 건 기적이었고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 회진 시간을 알렸고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예요. 이 정도면 다음 주쯤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의사의 말에 반응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심장을 준 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이나 어떤 분이었는지. 의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환자분도 아시다시피 장기 기증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그렇게 원하셨고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해야 하거든요. 이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요. 그분은 선배가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게 그분의 선택이었을 테니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뛰는 심장을 느꼈는데요. 그 박동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병원 앞 카페에서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다정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은호를 바라봤는데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혁이는 김다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다정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지혁이가 버텼어요. 당신이라는 이유가 있었기에 우리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었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이지혁에게 힘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곁에서 무력하게 지켜만 봤던 건 아닌지요. 김다정의 말은 그런 지은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 행정실에서는 한우진의 사망 신고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담당 간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녀는 한우진의 마지막 며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수술 전날 밤 간호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었죠. 이거 한 달 후에 전달해 주시겠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봉투 겉면에는 지은호에게라고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 편지를 지금도 자신의 사물함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었고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를 하루하루 세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태어나던 날 병원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지혁의 회복을 기도해왔던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밝게 웃으며 축하했지만 이지혁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지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이지혁은 예전의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예전 같지 않았는데요.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다르게 느껴졌고 익숙했던 풍경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지혁은 자신의 눈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한 것 같아. 며칠 후 이지혁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의사는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지혁은 우연히 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 간호사는 한우진의 담당 간호사였는데요. 그녀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혹시 간호사는 말을 흐렸고 이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에는 분명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는데요.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나 사실 살아있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지은호는 걸음을 멈추고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이 심장, 내 것이 아니잖아. 누군가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삶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아서.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는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누구였을까? 이지혁의 질문에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은호도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거든요. 누가, 왜 이지혁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한우진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이상하게도 한우진의 모습이 최근 들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한우진은 수술 직후부터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한우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한우진은 한 달 전쯤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계속 꺼져 있었죠.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그날 오후 지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지혁의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장기 이식센터로 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혹시 최근에 심장 기증을 하신 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저는 그냥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이름만이라도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고 지은호는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우진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설마 우진이가.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호 씨? 돌아보니 한우진의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은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 아시죠?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이를 아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 씨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 기증을 하시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우진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간 이식 후유증으로 여러 합병증을 앓고 계셨고 의사들도 오래 못 사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한우진 씨는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이지혁 씨에게요.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지은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냈던 미소가 생생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결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 지은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간호사는 지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럼 우진이는요? 우진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하셨죠. 그분에게는 당신의 행복이 곧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은호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는데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우진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이지혁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은호가 들어서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어디 갔다 와? 걱정했잖아. 하지만 지은호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을 보자 그 안에서 한우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지혁이 다가와 지은호의 손을 잡았지만 지은호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저 오늘 병원에 갔었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선배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였어?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한우진이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한우진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가 보여줬던 미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그의 눈빛까지요.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뛰고 있는 심장이 한우진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나를 위해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이지혁은 한우진의 희생으로 살아났다는 죄책감에 짓눌리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지혁은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살 자격이 있을까? 이지혁의 질문에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은호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한우진은 자신 때문에 심장까지 내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한우진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우진의 담당 간호사가 지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은호 씨, 한우진 씨가 당신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요. 한 달 후에 전달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됐네요. 지은호는 편지를 받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얀 봉투를 손에 쥔 순간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을 때 한우진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거든. 너에게 간을 받은 날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멈출 거라는 걸.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 오히려 감사했지. 너 덕분에 나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너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 너의 웃음을, 너의 눈물을, 너의 모든 순간을 볼 수 있었잖아. 그게 내게는 큰 선물이었어. 이지혁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가진 마지막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너는 행복해야 해, 은호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부디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마. 이건 내 선택이었고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 심장이 이제 지혁 이영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게,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 잘 살아, 은호야. 웃으면서 살아.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만 나를 기억해줘. 너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항상 너의 편이었던 한우진.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은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꽉 껴안고 지은호는 한참을 울었는데요. 그 울음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한우진에 대한 깊은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혁도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우진의 마지막 마음을 확인한 이지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진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진이에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우진의 희생은 너무나 컸고 그 무게는
이지혁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는데요. 그 박동 하나하나가 한우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지만 이지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우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이지혁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으로 한우진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고 지은호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우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특별한 날이 되면 두 사람은 한우진의 묘를 찾아가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지은호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지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너가.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한우진이 웃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요. 마치 괜찮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이지혁은 반지를 꺼내며 말했죠. 은호야, 나와 평생 함께 해주겠어요? 우진이가 준 이 삶을 당신과 함께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한우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나는 행복해. 하지만 그 행복이 너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지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게. 절대로. 결혼식 날 이지혁과 지은호는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우진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을 할 때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고 이지혁은 그 박동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한우진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지은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우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로 묘비 앞에 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결혼했어.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는 너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너가 원했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꽃을 놓고 돌아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우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고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몇 년 후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죠. 우진이라고 짓는 게 어떨까? 이지혁의 제안에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두 사람은 아이에게 한우진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너의 이름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서 받은 거란다. 그분은 너의 아빠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주셨어.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고 나중에 자라서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한우진 삼촌처럼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우진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이지혁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는데요.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우예요. 이식 심장이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이지혁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기증자의 의지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어느 가을날 이지혁과 지은호는 손자를 데리고 한우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자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우진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지혁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지. 할아버지는 그분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어. 내 아빠도 너도 만날 수 있었단다. 손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우진 할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셔서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춤을 췄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요. 그 미소 속에는 한우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우진이 남긴 편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한우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진아, 나는 너의 선택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 이지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가 준 시간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가 원했던 것처럼. 지은호가 뒤에서 이지혁을 안았습니다. 아직도 우진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지은호는 이지혁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진이는 우리 삶의 일부예요. 영원히요. 그 밤 이지혁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한우진이 나타나 웃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지혁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 이지혁. 고마워. 이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깨어났을 때 이지혁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그리움과 그리고 한우진에 대한 깊은 존경이 섞인 눈물이었죠.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살게. 너의 심장과 함께. 그리고 화려한 날들은 계속됩니다. 한우진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지혁과 지은호의 삶은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그 너머의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한우진이 남긴 사랑과 희생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혁과 지은호는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지금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이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분명 웃고 있을 거야.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더 행복해져야겠네요. 우진이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요. 두 사람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노을을 등지고 미래를 향해서요. 그 뒤에는 한우진의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한우진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에서, 지은호의 기억에서,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우진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한우진의 질문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